한국이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다. 인도가 깨달은 잔혹한 진실. 그 이후에 당국도 당황하는데.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업적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인도의 수도 뉴델리 한복판, 언론사와 정부, 청사 건물 사이에서는 연일 한국 기업들을 향한 비판 기사와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인도의 자존심이 먼저다.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피켓들이 거리를 메우고 각종 방송은 한국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논조를 내보내고 있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인도 상공부 장관인 라빈드라 샤르마가 있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자본의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곧 정치적 구호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인도의 최대 노조연맹 지도자 프라딥 바르마 역시 힘을 실었다. 그는 수만 명의 조합원 앞에서 임금 70% 인상, 핵심 기술 이전, 그리고 경영권 확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도 언론들도 연일 이 분위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주요 신문 일면에는 한국 기업들, 인도를 값싼 생산지로만 본다라는 기사가 실렸고 저녁 뉴스에서는 외국 기업은 우리의 기술을 빼앗아간다는 자극적인 자막이 반복됐다. 대중은 점차 흥분했고 정치권은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 더 과격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한국 대기업들은 점점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은 첸나이 공장에서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인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가전과 스마트폰 분야에서 인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30년 넘게 인도에 투자하며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왔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언론과 정부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라빈드라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기업이 진정으로 인도의 친구라면 이제 우리와 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결국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 자리에는 한국 대기업 인도법인 대표들과 인도 정부 관계자, 노조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라빈드라 장관은 요구 조건을 내밀었다. 첫째,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70% 인상할 것. 둘째, 핵심 기술을 반드시 인도 측에 이전할 것. 셋째, 경영진의 최소 50%를 인도 국적으로 채울 것. 이 요구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한국 측 대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관님, 저희는 이미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라빈드라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알았다. 그 새로운 파트너라는 말의 이면에는 중국 기업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이미 몇몇 중국 기업들이 인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여론은 그 사실을 외면했다. 세계 최대 인구와 내수 시장을 가진 인도라는 자부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협상 결렬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 거리에는 다시금 환호가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간다. 메이크 인 인디아 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자국 산업이 드디어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떴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정치인들은 마치 승리를 선포하듯 연단에 섰다. 그러나 한국 기업 대표단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들은 본국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 협상은 결렬.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 철수 가능성 검토 필요. 보고서를 받은 한국 본사 경영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곧 인도를 뒤흔들 운명의 선택이 내려지게 된다. 협상이 결렬된 지 단 한 달 후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같은 속보를 내보냈다. 삼성전자 인도 신규 투자 전면 중단.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 가동 축소 검토. LG전자 가전 생산 거점 베트남 이전 확정. 뉴스 속보가 쏟아질 때마다 인도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협상 전술일 뿐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시장인데 설마 한국 기업들이 쉽게 떠나겠느냐는 자만심이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불과 몇 주 만에 한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노이다 공장의 증설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이미 확보해둔 토지를 되팔았다. 현대자동차는 첸나이 공장의 3교대 생산을 2교대로 줄였으며 신규 채용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LG전자는 뭄바이 인근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공장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울부짖었다. 우리 아이들 학비는 누가 내주나? 우리는 무슨 죄인가? 라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프라딥 바르마 노조위원장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노의 화살은 노조를 향했다. 노동자들 스스로 당신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노조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라빈드라 샤르마 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인도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며 더 이상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아랍권 기업들이 인도에 곧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정작 며칠 뒤 외신 보도는 정반대였다. 중국 기업, 인도와 협상 난항 보조금 요구 과도, 러시아 기업, 기술 수준 격차로 투자 주저. 인도 경제계는 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실업률 급증, 산업단지의 유령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소식을 보도했다. 첸나이에서만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델리 근교의 부품업체 200곳이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 한때 활기를 띠던 산업단지는 텅 빈 공장과 부서진 간판만 남았다. 도시는 빠르게 피폐해졌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술집에 모여 한숨을 쉬었고 학비를 감당 못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했다. 은행은 연체된 대출금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다. 식당과 상점들도 손님이 끊겨줄 줄이 폐업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로 들떠있던 분위기는 SPI CK-펀드-스펜하게 사라지고 거리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피켓만이 가득했다. 이 와중에도 라빈드라 장관은 여전히 강경했다.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곧 독립적인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잠시의 파트너였을 뿐입니다. 인도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었다. 정부가 너무 무리했다. 괜히 자존심을 내세우다 모든 걸 잃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끼친 공헌은 막대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내용은 한국 기업이 지난 30년간 인도에 남긴 발자취였다.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 생기며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이야기. 현대차 덕분에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된 이야기. 삼성과 LG가 수많은 청년 엔지니어를 배출한 이야기. 화면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삼성 덕분에 내 아들이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 방송 이후 여론은 급격히 변했다. 사람들은 정부와 노조의 잘못을 더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이제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여라.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미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같은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옮겨간 뒤였다. 라빈드라 장관과 프라딥 위원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었다. 자신들의 승리라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국민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결과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철수를 완료하자 인도 사회는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첸나이의 자동차 산업단지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수십만 명이 드나들던 거대한 기계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적막만이 맴돌았다. 거대한 조립 라인은 멈춘 채 녹슬어갔고 한때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곳에 설 자리가 없었다. 첫 번째 충격은 고용 붕괴였다. 자동차, 전자, 부품 공장에서만 최소 50만 명이 해고됐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줄줄이 도산하면서 수백만 명의 생계가 흔들렸다. 인근 식당과 상점, 학원, 심지어 교통업까지 줄줄이 무너졌다. 실업률은 순식간에 폭등했고 정부는 급히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라빈드라 샤르마 장관은 국회에서 여전히 강경했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호의적인 듯 보였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요구했고 품질 수준 또한 한국 기업만큼 신뢰할 수 없었다. 러시아와 아랍권 기업들 역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두 번째 충격은 금융 붕괴였다. 수많은 가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 연체율이 치솟았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었다. 한국 기업들이 있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전락했고 집값은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고 루피와 가치는 연일 폭락했다. 언론은 이제 한국 기업 철수가 인도 경제에 남긴 상처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프라딥 바르마 노조위원장은 분노한 노동자들의 항의에 시달렸다.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길바닥에 앉아야 해? 노조 사무실은 분노한 노동자들에 의해 불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결국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해야 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지도자는 순식간에 민중의 분노를 한몸에 받는 희생양이 된 셈이었다. 세 번째 충격은 사회적 혼란이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술에 의지했고 가정폭력과 범죄율이 급증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섰으며 일부 청년들은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가 새겨진 현수막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살린 건 한국 기업이었다라고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인도 정부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모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신뢰를 잃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빈드라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점이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 중이었고 현대차는 멕시코 공장을 전기차 수출 기지로 육성하고 있었다. LG전자 역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인도 재진출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놓았다. 세금 전액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전기수도 지원까지 약속하며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 했다. 심지어 라빈드라 장관은 직접 한국을 찾아가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재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했다. 이때 인도 사회에서는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청년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스스로 나서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는
우리에겐 한국이 필요하다. 다시 함께 미래를 만들자라는 글이 쏟아졌고, 대학생들은 한국 기업 본사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도 전체가 우리를 밀어냈던 것은 아니구나. 아직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2달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제 인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거의 오만을 딛고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빈드라 샤르마 장관은 깊은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와 통계 자료가 쌓여 있었다. 실업률 15%, 산업 성장률 3%, 루피와 가치 폭락, 외국인 투자액 70% 감소. 숫자는 냉정했고 그 어떤 수사도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연단 위에서 외쳤던 구호들을 떠올렸다. 우리는 독립적인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무엇보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렀다. 그는 마침내 언론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협력을 경시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본 우리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때 강경일변도였던 장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변화의 신호탄이 된 것은 분명했다. 이후 인도 사회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요구 대신 공정한 협력을 외치기 시작했고, 기업가들은 외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청년층의 움직임은 놀라웠다. 대학생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힘을 모아 코리아 마이너스 인디아 미래 포럼을 만들었고, 여기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한 학생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삼성에서 인턴을 하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창업을 꿈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 기업은 우리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원합니다. 이 목소리는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기사 제목은 인도 청년들, 한국 기업 돌아오길 호소였다. 한국 사회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인도 전체가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협력을 원하는 이들이 있구나. 한국 기업 내부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철수를 완전히 마친 뒤라 대규모 재진출은 불가능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규모 연구센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은 챈나이에 청년 IT 아카데미를 세우기로 했고, 현대차는 소규모 전기차 연구소를 운영하며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LG는 의료기기 관련 연구를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시험대였다. 인도는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는 간섭하지 않았고 대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들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 3년 뒤 작은 불씨 같던 변화는 점차 큰 불꽃으로 번졌다. 챈나이의 IT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청년들은 스타트업을 세우며 지역 경제를 살렸고, 현대차 연구소에서 훈련받은 기술자들은 전기차 혁신의 주역이 되었다. LG와 협력한 대학병원은 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빈드라 장관은 이제 예전과 같은 권위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자와 대화하고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며
외국 기업을 향해 우리는 배웠다.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말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었다. 프라딥 바르마 노조위원장도 변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노조는 기업과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새로운 철학을 전파하며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해갔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규모 투자는 아니었지만 점차 협력 프로젝트가 늘어갔고 다시 작은 씨앗들이 뿌려졌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한 대학 강연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때 자존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강요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존중과 진심으로만 쌓이는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그 교훈을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는 다시 위대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인도 역사에 길이 남았다. 자존심만으로는 미래를 세울 수 없고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교훈이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며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동의 결말이었다.